공유 됐죠?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빅 뉴스레터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3주차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뉴스레터 발행 시스템 구축 파트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빅 뉴스레터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오신 대표님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까먹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reinforcement라고 그러죠. 네, 계속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그런 선택을 하신 거고 우리 대표님들 현재 뉴스레터 비즈니스가 정말 해외에서는 완전히 막 폭발을 해가지고 정말 대박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에 막 포화되기 전에 우리 대표님들 우리가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네, 다 공감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들 지난 시간에 한번 뉴스레터 컨텐츠를 제작을 좀 해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의 이제 뉴스레터 발행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한 번에 다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또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뉴스레터 발행 전략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 보죠. 이제 우리 대표님들의 뉴스레터 분야를 정할 때는 예를 들어 관계라던가 돈이라던가 또는 가장 큰 분야가 관계, 돈, 건강이었죠. 네, 그쵸? 그럼 이제 아주 큰 분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그 얘기는 그러면은 내 제품을 판매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제휴 마케팅으로 판매할 건지 아니면 어떤 디지털 컨텐츠 뭐 전자책이 됐건 온라인 과정이 됐건 이런 거를 팔 건지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프리미엄 그런 코칭이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거를 팔 건지 아니면 워크샵을 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엑시트 전략으로 이제 이거를 뉴스레터를 잘 키워가지고 대표님의 이 뉴스레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던가 사업자에게 이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전략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작은 잘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디어는 미디어를 낳기 때문에 역시 하나 대표님께서 뉴스레터 하나만 이제 발행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계열사 뉴스레터를 발행해서 미디어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구독자를 확실하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야 돼요. 범위를 좁혀가지고 정말 딱 타겟 고객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나를 위한 그런 킬러 컨텐츠구나. 요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세부 틈새 주제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해드렸는데, 다시 기억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기억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제가 복습을 다시 한번 시켜드렸는데요. 네, 다 기억나셨죠, 지금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이렇게 이어가지고,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 수익성을 가장 이 초점을 둔 그런 뉴스레터 비즈니스 발행 전략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전통적인 뉴스레터 모델이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뉴스레터를 정성껏 잘 작성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또 시성을 타는 그런 시사 뉴스를 이제 거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최신 사람들이 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 그런 시의성 있는 뉴스는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어제 나왔던 그런 신제품도 오늘 뉴스레터에 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제품을 홍보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잠재 고객에 맞춰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요렇게도 한번 기사 포맷을 만들어 보고 또 저렇게도 한번 기사 포맷을 만들어 보고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테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동으로 내가 오늘 딱 이슈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작은 노력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그냥 보내면 되니까 당장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뭐였냐면 이제 그게 다 일이죠.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노가다 이제 노동을 하고 이제 지속적인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구독자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계속 찾고 연구하는데 시간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소식이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 AI 챗 GPT 덕분에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뉴스레터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요 부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개인 맞춤형이 좀 힘들어가지고 구독자당 평균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뉴스레터 범위를 맨 처음에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범위를 좁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좁히면서 그러면서 이 맨 처음에 잡지도 마찬가지고 또 뉴스도 마찬가지, 신문도 마찬가지고 뭐 주죠? 맨 처음에 이제 구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막 사은품 같은 거 주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막 잡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잡지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이 그 잡지가 한 12,000원밖에 안 되는데 몇만 원짜리 뭐 화장품을 줘요. 막 보너스로.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1년 무료로 구독하시면은 현금 이렇게 쫙 펼치면서 네. 자, 이 현금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뭐 자전거도 준다는데 막 그러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이렇게 대표님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이제 머니 자석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딱 대표님의 잠재 고객이 딱 봤을 때 이거 구독할 거야. 이거 받고 싶어. 이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머니 자석을 이제 만드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전통적인 뉴스레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머니 자석에 관련된 뉴스레터를 계속 발행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대표님의 구독자 전체를 고려하면서 자, 내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머니 자석 때문에 이렇게 딱 구독을 했는데 그 머니 자석 관련한 내용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주제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머니 자석 관련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오퍼를 안 하는 경우에는 좀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당 평균 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중요하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전통적인 뉴스레터는 좀 이렇게 구독자 전체층을 좀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막 찾고 시의성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내가 사용했던 머니 자석 관련한 주제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좀 반응률이 떨어지고 특히 구매 전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 요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런 대표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바로 이제 부분이죠. 자동화 뉴스레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컨텐츠를 미리 시리즈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점은 뭐겠어요? 자동이니까 좋죠. 이메일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히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미리 컨텐츠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또 뭐 계속 새로운 주제를 찾는다거나 뭐 계속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머니 자석 주제랑 관련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시리즈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자,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오퍼랑 관련된 그런 제품과 관련된 오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그 구독자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그런 컨텐츠, 그 다음에 받았던 머니 자석과 어울리는 뉴스레터 주제랑 관련 오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매 전환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구독자당 평균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예를 딱 제가 들어드릴 거니까 딱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이제 그거죠. 미리 컨텐츠를 준비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못 다루죠, 그거는. 그래서 최신 또는 네, 시사 뉴스를 다룰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미리 오퍼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어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반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신제품이라던가 다양한 이메일 포맷을 테스팅하려면 막 바꿔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맷을 테스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돼 있는 거를 또 막 포맷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또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죠. 자, 두 번째, 자, 자동화 뉴스레터 모델도 네, 자, 큰 그림 이해되셨으면은 자, 기억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기억나셨으면은 자, 7번 주세요. 네, 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였죠?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도 장단점이 있고 그럼 자동화 방식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양자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융합한 바로 그것이 하이브리드 뉴스레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수동과 자동화 뉴스레터 발송을 둘 다 진행하는데 네, 장점만 융합해 서기 때문에 네, 특별한 단점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잠재 고객의 이제 구체적인 한 가지 문제라던가 한 가지 목적, 네, 한 가지 갈망에 관련된 머니 자석을 가지고 네, 구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머니 자석은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무료로 주는 그런 선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 목적, 갈망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메일 뉴스레터를 즉시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네, 당연히 내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거를 계속 시리즈로 보내주기 때문에 구독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리고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경우에 자동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매일 보내는 겁니다. 매일. 네, 매일 자동으로 세퀀스란 건 시리즈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과정에서 네, 대표님의 제품 또는 제휴 마케팅한 제품을 오퍼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약간 프로덕트 론치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보내는 게 끝나면 그러면 이제 수동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동으로 뉴스레터를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보내셔도 되고 뭐 두 번 보내셔도 되고 또 뭐 매일 보내셔도 되고 네, 그건 이제 대표님의 선택에 네, 달린 건데요. 자, 요런 방식으로 하는 게 네, 하이브리드 네, 뉴스레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기억나셨으면은 자,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억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래서 수익을 먼저 창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이제 계속 하시면 되겠죠. 네, 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이제 들어드릴게요. 자, 일단 1단계는 자, 뉴스레터 그런 컨텐츠 개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수동으로 하셔도 돼요. 꼭 이렇게 자동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보내면 되잖아요. 콘텐츠 만들어 놨으니까 보내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의 자동 뉴스레터 시퀀스 시리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뭐니 해도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대표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리즈 뉴스레터를 보내가지고 나는 내 제품을 판매해서 이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다른 사업자의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제휴 마케팅을 해서 나는 이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표님의 목적을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님의 이 머니 자석 있죠? 네, 머니 자석은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대표님의 잠재 고객의 갈망이라던가 목적이라던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니 자석에 딱 기반을 둔
대표님이 잠재 고객을 만나는 그런 지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대표님의 잠재 고객이 도달해야 되는 그런 남은 지점들을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예를 들어야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거만 일단 이해하셨는죠? 하실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뭐라고요? 대표님의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 이해되셨으면서 7번 주세요. 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대표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셔야 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딱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단계로 이제 건강 분야에서 저는 이제 AI 쪽으로 할 거지만, 네, AI는 너무 시성을 타야 돼가지고, 그 이제 약간 시퀀스 하기 좀 힘든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분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헬스브루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완전 데모를 만든 건데 실제로 론칭할 겁니다. 네, 이제 저 건강 뉴스레터.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브랜드를 헬스브루 뉴스레터라고 했고,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저의 목적을 먼저 정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아마 지금 건강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나는 건강 분야 관심 있다. 자, 9번 주세요. 9번.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지. 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건강 분야 관심 있다. 9번 주세요. 9번.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관심 안 돼. 아, 그러면 이건 거의 뭐, 우리가 네, 지금 공동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하셔도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건강에 좋은 음식 패키지를 우리가 일일이 막 만들기 힘드니까 저도 뭐 건강을 뭐 만들겠어요,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가지고 와야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네, 판매를 하고 네, 수익을 창출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건강에 좋은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은 그런 구독자를 모아야 되겠죠. 그런 타겟을 확 줄여가지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해봤냐면은 머니자석으로 만병통치 슈퍼푸드 전자책을 주는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건강 보조식품은 너무 많은데 이게 뭔가 브랜드가 없다라던가 검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알리고 막 그거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막 아무리 건강 보조식품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먹더라고요. 뭐그 정도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슈퍼푸드는 뭐 전 세계 언론에서 뭐 타임즈라던가 슈퍼푸드가 좋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다루고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슈퍼푸드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네, 슈퍼푸드는 효과가 검증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좀 더 만병통치라고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블루베리가 이제 눈에 좋다는 건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병이랑 좀 관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병과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거를 좀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슈퍼푸드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킨 그런 전자책인 경우에 상당히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자, 이건 광고가 아니고 출판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던가 증상을 다뤄도 출판이라서 안전하게 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병통치 슈퍼푸드 네, 전자책이라고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잠재 고객을 만나는 지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은 나는 지금 뭔가 병이 있거나 뭔가 건강하지 못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지점들을 거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점을 가고 싶으냐면 이 지점은 이제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정말 막 피부도 막 광채가 나고 뭐 아픈 데도 통증도 없고 정말 건강한 내가 되는 게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럼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잠재 고객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에 일단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면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를 먹고 건강해지는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도달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을 자, 표시를 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뉴스레터 내용으로 이렇게 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이란 의미가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자, 우리의 잠재 고객이 자, 구독을 시작을 했어요. 슈퍼푸드 만병통치 슈퍼푸드 전자책을 딱 받으면서 뉴스레터를 구독을 시작했어요. 그럼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은 건강에 좋은 그런 커피 주제로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자, 건강에 좋은 그런 우리 커피를 또 많이 마시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감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자, 나는 커피를 즐긴다. 9번 주세요. 자, 나는 커피를 즐긴다. 9번 주세요. 네, 커피 마신다. 네, 9번. 네, 상당히 많이 드시죠. 그쵸? 근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제 커피가 치매 예방에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또 건강에 뭐 해롭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관심들이 많은 거죠, 특히. 그래서 건강에 좋은 그런 커피를 주제로 하고 자, 여기서 건강에 좋은 커피를 만드는 슈퍼푸드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면은 디카페인 커피도 여기서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커피를 추출하는 그런 어떤 그 기기도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들이 있는데 그런 슈퍼푸드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자, 파트 1이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두 번째 파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건강에 좋은 음식 패키지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점으로 와야 되냐면 우리가 준비한 건강에 좋은 음식 패키지를 구매하는 그런 최종 지점에 도달하게 만들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해되셨으면 9번 주세요. 자, 이해됐으면 만병통치 슈퍼 그런 푸드 전자책을 가지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에 좋은 음식 패키지를 구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헬스브루 뉴스레터 시리즈를 기획한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슈는 건강에 좋은 커피, 두 번째 이슈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파트 1, 그 다음에 뉴스레터 세 번째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파트 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 우리의 뉴스레터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만 자, 항상 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따라서 잠재 고객이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각 지점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나 의심이나 회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퍼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가질 만한 그런 회의, 반대, 의심 이런 것들을 나열해 가지고 이거를 해소해야 됩니다. 뉴스레터 내용을 통해서. 자, 뉴스레터는 그야말로 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이나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뉴스기 때문에 최대한 팩트 위주로 판단은 독자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을 대표님의 자동 뉴스레터 시리즈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표님의 오퍼를 자, 구매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내용에도 결국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대나 의심이나 회의를 해소시켜주는 내용을 거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2단계 자, 이해되셨으면 또 9번 주세요. 자, 우리가 아주 지금 고급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9번 주세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네, 좋습니다. 이제 기준이 잡히시죠?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내야 되는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은 딱 오실 거예요.
자, 헬스브루 컨텐츠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건강에 좋은 커피인데 건강에 자꾸 마시면 카페인도 안 좋고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막 그런 얘기 있죠. 수분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기사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커피에 이것을 넣었더니 풍미가 살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가 좋냐면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슈퍼푸드인 거예요. 그래서 슈퍼푸드를 커피에 넣게 되면은 풍미가 더 맛이 있어질 뿐만 아니라 커피가 좀 우리 몸이 산성화될 수 있다는 또 그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막. 근데 그게 아니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항산화가 뭐예요? 젊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의심이나 회의를 이렇게 해소해 주면서도 무엇을 팔 것인가? 이제 좀 이따 슈퍼푸드 팔아야죠. 네. 커피도 디카페인 커피도 팔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기사 두 번째는 자, 건강한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그래서 자, 디카페인 같은 경우 이제 카페인이 막 잠도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안 좋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디카페인 커피는 이렇게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커피 건강의 비결은 추출 방법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 필터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거를 소개하고 또 이거 팔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뉴스레터 두 번째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파트 1 또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고요. 슈퍼푸드를 그리고 세 번째 또 건강에 좋은 슈퍼 파트 2 그래서 역시 모든 슈퍼푸드가 결국 제휴 마케팅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슈퍼푸드를 이제 이렇게 뉴스레터로 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도 자, 이해되셨으면은 자, 7번 주세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딱 들어드렸는데요. 자, 우리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대박인데 이건 정말 어디 갔어도 참 이렇게 참 배우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단계는 뭐냐면은 자, SOS 그래서 소프 오퍼라 시퀀스 계율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소프 오퍼라는 게 오퍼라가 뭐냐면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막 이제 주로 우리 그 TV에서 하는 그런 드라마, 뭐 미니 시리즈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 고객이 대표님의 뉴스레터를 구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컨텐츠를 준비했기 때문에 매일 뉴스레터를 한 3차례에서 7차례 정도 보내는 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SOS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구매 결정에 대한 반대라던가 의심이라던가 회의를 해소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논리적인 지점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가야지 제가 지금 건강한 커피란 다음에 슈퍼푸드 파트 1, 파트 2로 해야지 갑자기 건강한 커피 했다가 갑자기 뭐 여행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지점을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프오퍼라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 대중의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그 검증된 방법이 바로 오픈 루프거든요. 그래서 오픈 루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호기심과 갈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픈 루프란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잠재 고객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즉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메일을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에 3번이 아니고, 그, 하루에 한 번인데, 3차례를 보내시던가 아니면 전체 시리즈가 7차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례면은 3일을 보내는 거고, 7차례면은 7일 동안 매일 보내는 겁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오픈러프는 이제 그렇게 바라는 거를 미리 얘기하고 그다음 곧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거를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이걸 알기 위해서 계속 보게 되죠. 이걸 이제 오픈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뉴스레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제품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사세요가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래 놓고 짜자자잔 바로 이 제품이 바로 그 모든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에게
자, 요 부분을 이 소프오퍼라를 우리 대표님들이 잘 하시게 되면은 구독자에게 이렇게 TV 드라마 시리즈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은 최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계속 정말 기다리고 막 대표님의 뉴스레터를 막 갈망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지금 들어드릴게요. 자, 요 부분을 잘 하시게 되면은 다소 밋밋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대표님의 잠재 고객, 구독자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예를 들어드릴 거냐면 그 블로그 마케팅을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네, 블로그 마케팅.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게 되면은 일단 나는 블로그 관심이 있다. 9번 주세요. 9번. 자, 어느 정도. 자, 나는 블로그 좀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뭐좀 이렇게 그를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네, 관심들 되게 많으신가요? 관심이 다 많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다 관심 있으시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블로그의 장점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시장이 큰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 다 하니까. 네, 그쵸? 근데 단점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가지고 뉴스레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 요즘에 뭐 AI 하면 다 블로그 써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럼 이제 웬만해서는 뭔가 이렇게 AI를 가지고 블로그 채널을 네이버 블로그 또는 핑글스 어떤 게 나을지요? 네, 질문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블로그에서 웬만한 뭐 AI가 블로그를 써준다거나 뭐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소프오퍼라 제가 이제 갑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리즈로 이제 그 블로그 마케팅 뉴스레터를 기획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제 밋밋한 블로그 포스팅을 쓰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1등 하는 블로거들이 쓰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은 세계적으로 정말 1등 하는 블로거들은 그냥 무조건 블로그 각 플랫폼에서 상위 그냥 1등을 차지하고 그다음 막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그런 구독자들이 또 이렇게 독자들이 막 인용을 하고 그래서 권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 그냥 날개 돋친 듯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잘 쓰면 되죠. 잘 쓰면.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정말 길게 써요. 길게. 네, 블로그를 길게 쓰고 충실하게 쓰고 내용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충실하고 막 인용, 출처도 다 있고 그렇게 씁니다. 거의 뭐 논문 수준으로 써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알지만 그동안 힘들었죠. 그동안 진짜 막 논문처럼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AI, 챗 GPT의 힘으로 그런 세계 1등 하는 그런 블로거들이 쓰는 블로그를 엄청나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포스팅 하는 그런 주제로 자, 첫 번째 다루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죠. 자, 첫 번째, 난 그렇다면 한번 진짜 빨리 기다린다. 한번 뉴스레터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자, 9번 주세요. 자, 제가 밋밋한 게 아니고 지금 소프오퍼라 지금 가고 있죠. 만약에 내 그런 주제라면 나 진짜 빨리 받아보고 싶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블로그인데 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해드는데요. 제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약간 제 와이프가 약간 이렇게 좀 천성적으로 어떤 글을 잘 쓰는 좀 이렇게 그 DNA를 타고나가지고 이렇게 글을 막 되게 재밌게 쓰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화장품을 파는 그런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뷰티샵도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저희 와이프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좀 도와드렸어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거 좀 화장품 이거 좀이라도 좀 팔리면 좋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막 그 블로그를 막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동 구매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지 한 달 지났는데 매출이 거의 네, 1000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막 5000,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 되게 힘들었는데 막 빚도
다 갚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와이프 보고 도와달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자기 가족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네, 뭐 이해를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막 유럽 뭐 해외 여행도 다니시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요. 제 와이프가 이 뷰티 쪽에 공동 구매를 했을 때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만드는 그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그 되게 친근한 대화체로 쓰면서 약간 아줌마들 이렇게 수다를 떠는 그런 어떤 친근한 대화체를 쓰면서 되게 재밌게 약간 개그를 앞에 넣는 거예요. 막 그래서 혜자스럽게 이제 상품 구성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은 오산인데 경기도 오산이 아니죠. 막 뭐 어쨌든 막 그런 농담도 막 하면서 그렇게 쓰니까 그냥 와가지고 부담 없이 웃다가 막 구매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뷰티 분야나 특히 여성 그런 구독자들에게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자, 쓰는 그런 주제. 역시 관심 있으시면 그런 주제라면 나 두 번째도 나는 기다리겠다. 9번 주세요. 그런 주제라면 나는 진짜 나 빨리 기다리겠다. 네. 네, 다 기다리시죠. 네, 좋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그, 일단 전설적인 그런 뉴스레터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네, 에드버토리얼인데요. 자, 에드버토리얼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에드버토리얼한 것은 뭐냐면 아주 유용한 정보도 있지만은 이것을 광고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잠재 고객 모집도 네, 그 전설적인 광고 전문가 이제 데이비드 오거비가 이제 이렇게 에드버토리알의 엄청나게 이제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에드버토리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장한 회사가 메릴 린치예요. 네, 메릴 린치고 그다음에 에드버토리알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옛날에 종이신문 시대에 뭐 700만 명의 잠재 고객을 모으고 그다음에 에드버토리알을 통해서 막 한 나라가 살아나고 막 이랬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설적인 그런 에드버토리알들을 이제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힘들었죠. 옛날에 노가다였죠. 근데 입력을 시켜가지고 AI한테 자, 분석을 시켜서 이제 누구나 그런 전설적인 에드버토리알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제.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만약에 진짜 이게 뉴스레터로 온다 그러면 나는 보고 싶다 그러시면 자, 9번 주세요. 자, 세계적인 그런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정말 엄청나게 판매를 했던 에드버토리알을 가지고 내 블로그 막 포스팅 쓰는 그런 주제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미니 시리즈 같이 해가지고 소프 오퍼라 그런 네, 개요를 제가 한번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떤 거를 판매하면 되겠죠? 네, 그쵸. 그래서 에드버토리얼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실제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 뭐 템플릿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아줌마처럼 아줌마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친근한 대화체로 쓰는 방법, 프롬프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자, 제가 블로그 마케팅으로 지금 우리 대표님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으면 자, 9번 주세요. 자, 이렇게 소프 오퍼라를 잘 하시게 되면은 아주 밋밋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표님들 정말 제가 보내드리면 진짜 막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대표님의 주제도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네, 소프 오퍼라 그 개요를 잘 하시게 되면은 그냥 너무너무 막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네, 주제가 네, 뉴스레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헬스브루니까 헬스브루도 이제 세 번째가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뉴스레터는 구독하자마자 이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환영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제 머니자석, 만병통치, 슈퍼푸드 전자책도 이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좋은 커피 네, 보내주고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파트 1, 파트 2 보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쵸. 건강에 좋은 음식 패키지 이제 프로모션 해가지고 이제 요건 프로모션 그런 어떤 집중하는 그런 이제 뉴스레터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용으로 보내셔도 돼요. 네. 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동으로 보내는 그런 리스트에서 이제 수동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 이해되셨으면은 자, 이제 7번 주세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네. 그 만병통치 네, 슈퍼푸드 전자책 그 실제로 있으면은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9번 주세요. 네, 만병통치 슈퍼푸드 전자책 있으면 나도 잠재고객 용어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네, 다 관심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거든요. 이렇게 병이 있고 요런 증상별로 좋은 슈퍼푸드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네, 다 관심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원하시면은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수동 브로드캐스트 뉴스레터 컨텐츠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계속 받고 있는 구독자들에게는 네,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주제랑 다른 주제, 맞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뉴스레터 시퀀스가 다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끝난 구독자들에게 수동으로 네, 보내셔야 되고요. 네, 다시 한번 네, 강조드리겠고 그 다음 발행 빈도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동이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네, 발행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최소 한 번도 구독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누군가의 구독자잖아요? 그러면 워낙 요즘에 뭐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가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발행하실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최소 네, 발행을 하시는 것을 네,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그런 콘텐츠는 똑같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봤던 내용인데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주일에 우리가 수익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네, 뉴스레터를 보낼 여지를 네, 만들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신문 인터넷 그런 뉴스레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용한 정보도 오지만 대놓고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와요 막 와서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대표님의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제휴 마케팅 상품 프로모션하는 뉴스레터를 만들 그 여지를 만들어 두자. 자, 이 부분도 자, 이해되셨으면 자, 9번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천천히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지금 뉴스레터라고 그래 가지고 막 그냥 유용한 정보만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수익 창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프로모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수동 브로드캐스터 컨텐츠 계열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프롬프트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 주제 아이디어를 위해 리서치를 하셔야 되는데 챗 GPT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의 뉴스레터 이렇게 보내실 때 큰 주제를 네, 한 가지 주제만 네, 다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대표님 뉴스레터를 이렇게 딱 오픈하는 이유가 그 큰 주제, 제목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과 관련이 없는 그런 다른 주제를 막 기사를 세네 가지를 늘어놓게 되면은 그러면 보기야 보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네, 우리의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대표님의 구독자에게 원하는 정말 행동을 네, 이끌어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목적, 대표님의 목적을 딱 정했으면은 선택과 네,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자동이 됐건 수동이 됐건 간에 이렇게 좀 똑같은 내용을 주제를 보내시면은 안 좋죠.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해야 될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냥 다 이제 원래 있었던 내용인 거죠. 따라서 자, 어떤 주제든지 간에 신선한 컨텐츠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예를 들어 자동으로 보냈던 그런 주제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게 그 해당 주제를 넣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로 좀 이렇게 제안을 해달라. 그럼 다양한 각도를 좀 뽑아줍니다. 그럼 거기서 좀 신선한 각도를 가지고 다시 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자, 한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각도, 어디서 볼 것인가, 요런 각도를 사용하면은 신선한 컨텐츠가 됩니다. 요 부분도 자,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네. 꼭 뭐, 꼭 똑같은 그런 아주 신선한 컨텐츠란 의미가 좀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보면은 네, 신선한 컨텐츠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루션 분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게 솔루션 분야는 제가 진짜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완전히 막 힘들고 막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그렇지만 한 번은 이제 또 극복을 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도. 그래서 약간 어렵고 복잡한 거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네, 어차피 한 번은 극복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그냥 확 몰아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요? 저 이게 솔루션 다루는 부분은 네, 이게 좀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한 방에 다루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트를 좀 나눠가지고 다음 주에 어차피 극복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기본적이고 좀 쉬운 거 하고 다음 주에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건 몰아가지고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다년간에 했는데 이렇게 솔루션 처음에만 어려운 거 하게 되면은 네, 분위기 아주 험악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자, 뉴스레터를 발행하려면 제가 옛날에 막 2015년도인가? 막 그때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자피어 자동화 마케팅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어려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어려운 걸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뉴스레터를 발행하려면 이메일 서비스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서비스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뭐 구독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동으로 보낼 수도 있고 자동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뉴스레터에도 좀 이렇게 정해진 그런 어떤 뭐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독자를 모집하는 것만큼이나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네, 그건 필수 요건으로 네,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 서비스 솔루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뭐 되게 많아요. 많기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메이저만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좀 검토해야 될 요소가 일단 발송률이에요. 발송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메일 서비스 네네.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뭐 전 세계에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막 메뉴가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발송률이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되게 많이 보내봤어요. 원래 저는 1990년도에 이렇게 대량 이메일 발송 막 이런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이제 많이 보내봤는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60만 통을 보내봤거든요. 60만 통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좀 저렴하긴 하지만 60만 통을 보내다 보니까 많이 들었고 그때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몇천 통씩까지는 괜찮아요. 네, 몇천 통씩까지는 뭐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막 무슨 몇만 통, 막 이렇게 10만 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뉴스레터를 발송을 했는데도 이 구독자의 그런 스팸 메일 안에 거의 막 들어간다거나 그럼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뢰를 받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성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 뭐 한 달에 막 아주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뭐 몇백 명 무슨 뭐 몇천 명까지는 일단 무료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8만 명 무슨 10만 명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내야 되는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뉴스레터 보낼 때마다 이제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 자동화 기능이 있는지도 네, 좀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계가 잘 잡히고 이제 그런 자료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애널리틱스 기능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뭐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잘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게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이제 메이저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뉴스레터 발행을 위한 이메일 서비스 솔루션은 일단은 요 앞에 세 개가 이제 이메일 서비스 솔루션으로 이제 상당히 오랜 그런 기간, 네, 저희 언제 산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네, 상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에이웨버라던가 메일침프라던가 getresponse가 되겠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웨버, 메일침프, getresponse 난 들어봤다. 7번 주세요. 난 들어봤다. 이렇게 나는 이메일 서비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메이저기 때문에 난 들어봤다. 네, 들어보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요건 이제 꼭 이제 뉴스레터만 이제 이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뭐 주로 쇼핑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뭐 이커머스나 이런 쪽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요 메일침프를 지금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혜성과 같이 뉴스레터 시대에 등장한 그런 솔루션의 비하이브라던가 그 다음에 서브스택 두 가지 솔루션이 되게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비하이브요. 요 비하이브를 그러면 자, 채팅창에다가 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네, 이렇게 공지 메일로 그 메일 침프랑 그 다음에 비하이브를 이렇게 무료 가입을 해서 오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비하이브 지금 무료 계정 가입했다 7번 주세요. 난 비하이브 네, 가입했다 7번. 난 가입 안 했다 9번 주세요. 난 아직 가입 안 했다 9번. 나는 가입했다 7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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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안 하는 대표님도 계시고. 네, 그러면 지금 하세요. 네, 그럼 제가 같이 가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하이브 사용 방법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이렇게 뉴스레터 작성하는 부분 오늘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필요한 좀 부분이라 가지고 뉴스레터 로고 크리에이터, 자, 요거 채팅창에 일단 올려드리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헤더라고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만들었죠, 로고를.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텍스트를 안 쓰고 그냥 로고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러면은 정사각형으로 이제 대표님만의 뉴스레터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캔바라던가 이미 있는 플랫폼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네, 나만의 이 정체성 네,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네, 대표님만의 세상에 없는 네, 캔바에도 없는 그런 정말 고유한 이런 아이콘, 네, 로고 아이콘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목적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있는 캔바 이런 거 갖다 쓰셔도 되지만 세상에 없는 대표님만의 네, 로고 아이콘을 만들고 싶을 때 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실 멘토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바이럴이 잘 되는 뉴스레터들을 보면은 맨 앞부분에서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런 팩트 위주의 뭐 상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만 넣으면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G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팅창에다가 자 올려드렸고, 아 요거는 뒷부분이 지금 뭔가 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어, 대표님들께서 요거를 이제 자, 요거는 제가 요거를 끝까지 긁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끝까지 긁어가지고 한번 넣으시면은 끝까지 그 좀 약간 링크가 좀 제대로 끝까지 안 붙네요. 그럼 요거는 제가 좀 이따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링크를 해가지고 네, 공유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퀴즈 마스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모닝 브루도 뭐 이렇게 재밌는 퀴즈 하나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퀴즈, 흥미로운 퀴즈도 이 주제만 넣으면은 주제 관련해서 네, 퀴즈를 내주는 그런 G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도 끝까지 뭔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가가지고 네, 거기서 링크를 직접 따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한번 지금 해볼까요? 지금 가가지고 자, 그러면 갔고요. 여기서 요 위에서 한번 그럼 따볼까요? 요 위에서 링크를 여기서 링크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채팅창 다시 올려봐 드릴게요. 그럼 이제 갔네요. 갔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퀴즈 마스터 부분도 가서 자, 여기서 링크를 복사해서 자,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링크 갔네요. 네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 네 그런 GPT를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가시면 돼요. 자 구글에 가셔가지고 검색하셔도 되고 자 링크는 제가 자 여기 보시면 비하이브죠. 네 비하이브 여기 가셔가지고 비하이브 가셔가지고 저 이제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뭐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비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잘 사용을 안 해서 되게 생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도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래 가지고 요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하이브닷컴으로 왔고요. 그리고 자 이제 볼까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뉴스레터 플랫폼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뉴스레터 크리에이트 제작도 해주고, 자, 발행도 해주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도 주고, 모네타이즈 같은 게 수익화거든요. 네, 수익화도 도와준다고 돼 있고, 이제 요걸 보시면은 이게 밀크로드예요. 네, 수백억에 팔린 뉴스레터도 바로 요 비하이브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여기 CEO가 이렇게 지금 광고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플랫폼에서 지금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자, 매출이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네, 100만 달러 이상이 지금 요 플랫폼에서 한 달 만에 저렇게 났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메이저 뉴스레터 플랫폼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저 플랫폼을 이제 쓰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et started 있죠? 네, get started를 눌러가지고 네, 회원 가입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 누르세요. 눌러가지고 만약에 무료 회원 가입 안 하셨으면 지금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은 그럼 이미 회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신 대표님들은 어떤 게 나올 거냐면 그랬는데 처음부터 나오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저도 자, 처음부터 자, 이렇게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금 처음 나오게 될 겁니다. 처음 나오게 될 거고. 자, 지금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이제 무료 회원 계정에 들어갔다. 난 들어갈 수 있다. 1번. 나는 지금 무료 회원 계정 가입할 거다. 2번 주세요. 자, 들어가신 대표님도 계시고, 나 지금 이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2번 주세요. 네, 가입하세요, 지금요. 네, 가입을 하시고,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드전이나 막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다들 뭐 사용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거를 막 이렇게 처음부터 하진 않지만 지금 이 비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아마 한국에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비디오가 너무 많아요. 막 비디오가 거의 한 100개 된 것 같아요. 100개. 막 100개인데다가 너무 이렇게 짧게 막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만 보고는 좀 사용 방법을 익히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좀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자, 이해됐으면 7번 쓰요. 7번. 아니 이거 왜 이런 기초적인 거 왜 하는 거야? 지금 비하이브는 좀 이제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같이 할게요. 자, 7번 주세요. 자, 7번. 제가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거를 해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이유로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여기 이제 한번 해서 여기 헬스브루라고 이제 보냈거든요. 보내가지고 이제 발행한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구독자를 저루해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헬스브루 있죠? 네. 헬스브루. 오늘 발행한 걸로 해가지고 딱 보시면은 네. 이렇게 헬스브루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딱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보시면 헬스브루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요. 헬스브루.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이 IP에서 계정이 두 개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처음이죠.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가격도 좀 같이 보죠.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해서 2,500 구독자까지 상당히 뭐 괜찮죠. 까지는 무료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능은 다 제공해 줍니다. 무료로 해가지고 기능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제공해 주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자 이제 약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그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1,000명까지 이제 가격이 39달러부터 시작이 되고 요게 이렇게 구독자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명일 때는 39달러지만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막 75,000명이다 이러면 확 달라지죠. 249달러 막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좀 잘 가격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2,500명까지는 뭐 괜찮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렇게 2,500명인데 무료로 하는 경우와 유료로 하는 경우의 차이는 요 자동화가 안 돼요. 자동화 같은 요즘에 이 메일침프도 마찬가지고 이 자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 유료를 하셔야지 자동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 이제 그 외에 좀 이렇게 가격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연간으로 하게 되면은 좀 싸지죠. 연간으로 하면 좀 이렇게 싸지고 그리고 하지만 자 일단은 이제 처음 자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좀 자세하게 자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저도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요거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자 처음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름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해볼게요. 지금요. 하고 자 이메일은 제가 만든 이메일 말고 다른 이메일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메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시고 자, 이메일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하이브의 어떤 뭐 뉴스레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 표시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받으시면 되는데 뭐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체크 놔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et started 이렇게 누릅니다. 쫙 누르고 누르면은 됐네요. 그럼 이제 여기 제 이메일로 가가지고 한번 컨펌을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자 왔나 볼까요? 자 실시간으로 자 왔죠? 그럼 비하이브에서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verify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자 verify를 딱 누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confirming 하는 중이다. 자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자 7번 주세요. 자, 지금 다 만든 대표님들도 계시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오셨죠? 그럼 이제 볼까요? 자,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셋업을 도와드릴 텐데, 일단 현재 뉴스레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하게 되면은 나는 현재 뉴스레터를 가지고 있다. 뉴비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뉴스레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다. QRS는 난 잘 모르겠고, 하지만 관심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이거 세 번째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다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클릭하시고, 컨티뉴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 이제 이미지도, 이거 나중에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대표님의 뉴스레터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뉴스레터 이름도 할 수 있는데요. 뉴스레터 이름을 하는 김에 헬스 브루로 할게요. 헬스 브루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 대표님의 이제 그 로고를 만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자,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했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네, 다시요. 헬스브루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요 이름도 헬스브루. 네, 헬스브루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라인 같은 경우에도, 자, 태그라인도 그냥 헬스브루로 할게요. 다 통일해가지고. 자, 요거는 나중에 바꾸셔도 되니까 그냥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컨티뉴. 네, 컨티뉴 딱 누르겠습니다. 자, 원 태그가, 자, 태그를 했는데 왜, 자, 태그를 했는데 어쩌자는 거죠? 네. 제가 다 가입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자, 태그 했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자, 컨티뉴. 자, 볼 거예요. 자, 태그를 했는데 앨리스 1이고 up to 3 태그 personalized publication. 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네, 제가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막 헤매고 있죠, 지금요. 자, 혹시 여기 하신 대표님 계신가요? 네, 태그를 지금 했는데 왜 이러죠? 자, 태그를 했는데 이런 네, 약간 황당한. 자, 태그 하나 더 해볼까요? 헬스. 자, 혹시 여기 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다 원래 가입을 했었는데 여기서 안 넘어가시는 네, 약간 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ype to search 태그. 여기 뭐가 있네요. 정해져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자,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좀 정해야 되네요. 그래가지고 네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푸드도 있고 그러니까 푸드 앤 드링크도 있고 헬스가 있나 볼까요? 헬스 있네요. 헬스. 네. 헬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 제 맘대로 하다가 네, 태그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 됐죠? 그럼 이제 다 됐고 그리고 자, 스타트 트라이얼, 프리 트라이얼을 자, 이렇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됐네요.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태그를 넣는데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자, 들어오신 겁니다. 자, 좀 들어오셨으면 7번 주세요. 자, 들어오셨으면 7번.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지금 제가 약간 네,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기다려 드릴게요. 네. 다 들어오셨으면 7번 주세요. 나 하는 중이다. 지금 들어오는 중이다. 9번 주세요. 9번. 하는 중이다. 9번. 들어오셨으면 7번. 네. 자, 거의 다 들어오셨나요, 지금요? 자, 지금. 나는 들어오는 중이다. 9번 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봐야 돼가지고. 자, 들어오는 중이다. 9번. 다 들어오셨다. 그러면 7번 주세요. 7번. 네, 좋습니다. 네. 자, 들어오시는 중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들어오셨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 딱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 그래서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은,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여기 포스트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맨 처음에 스타트 라이팅 있죠. 스타트 라이팅. 스타트 라이팅에서 네, 스타트 라이팅에서 여기 요렇게 세모 모양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블랭크 드라프트가 있고 유스 템플릿이 있는데 말 그대로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빈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이 템플릿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블랭크 드라프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세요. 네, 블랭크 드라프트를 클릭하세요. 자, 블랭크 드라프트를 클릭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첫 번째 화면까지. 자, 이제 요거만 아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다 왔다. 7번 주세요. 자, 대표님들 다 지금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보시면은 말 그대로, 자,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타이프라고 있죠. 타이프. 타이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슬러시 있죠. 요렇게 슬러시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기사를 타이핑할 수가 있어요. 일단요. 막 아무거나 쳐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기사, 뭐 이렇게 뉴스레터 한번 쳐보세요. 뉴스레터, 네, 쳐지죠. 그럼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네, 다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슬러시 표시 있죠. 슬러시 표시로 이렇게 해보세요. 슬러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분리 포인트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뭐 버튼도 만들 수 있고, 표도 만들 수 있고, 섹션 표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폰트, 글자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인베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좌우지간, 자, 이렇게 슬러시를 했더니 메뉴가 나오고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해보셨으면 7번 주세요. 한번 그냥 타이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슬러시 표시를 하게 되면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 네, 메뉴가 나오면 그 메뉴를 이용해서 네, 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메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자, 요렇게 요걸 치세요. 요렇게. 요 슬러시 표시를 치세요. 슬러시. 컴퓨터에 다시요. 요렇게 슬러시 이렇게 치세요. 그럼 메뉴가 나오죠? 자, 메뉴가 나오셨나요? 자, 슬러시 치면 메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가. 네. 네, 되셨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만드셨죠? 지난 주에. 그럼 이제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자, 같이 볼까요? 자, 같이 그러면 자, 같이 이렇게 자, 보여드렸었죠? 자,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올 건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맨 처음에는 그 로고를 가져야죠, 로고. 그쵸? 네, 로고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슬러시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를 딱 클릭하시고 여기 업로드 이미지에다가 대표님 그 헤더에 넣는 그 로고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도 가지고 올게요. 일단 로고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로고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는 로고를 이제 가지고 왔다. 네, 가지고 왔다. 그러시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요들 로고를 가지고 오세요. 자, 로고를 가지고 오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일단 로고를 가지고 와야죠. 네, 모닝 브루도 이렇게 로고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기다릴게요. 자, 로고를 다 가지고 오세요. 자,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커서를 딱 대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타이프랑 브라우저 옵션 있죠? 그러면은 자, 오늘 그 발행일 날짜를 쓸게요. 자, 2024년 6월 1일 발행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인을 쓰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쓸게요. 이동호 자, 발행인은 이동호 글로벌 이 비즈니스 연구소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엔터키만 치면은 좀 이렇게 좀 사이가 넓죠. 그런데 자, 여기서 쉬프트랑 같이 딱 치시면은 그럼 이렇게 사이가 넓지 않게 이렇게 잘 나왔죠. 자, 여기까지 일단 네, 그냥 타이핑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대표님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자, 2024년 6월 1일 발행 대표님의 자, 여기 조남을 딱 넣으시고 자, 어디 자, 대표님 대표 이사 뭐 이런 식으로 딱 넣어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7번 약간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시면 되니까 네, 요건 좀 이렇게
한번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자, 지금 날 하고 있다. 9번 주세요. 제가 대표님들 지금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날 하고 있다. 9번 주세요. 실습하고 있다. 9번. 네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그 섹션을 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모닝 브루로 갈게요. 네, 모닝 브루를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모닝. 자, 모닝이 나오죠? 모닝 브루. 자, 모닝 브루인데, 가장 최신, 오늘 받은 거. 네, 오늘 받은 거 갈게요. 자, 오늘 받은 거, 모닝 브루. 자, 이제 모닝 브루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혹시 잘 보이시면, 자, 모닝브로 보이시면 7번 주세요. 모닝브로 보이시면 7번.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그 세 개 거의 뭐 원탑이죠, 원탑. 자, 모닝브로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럼 딱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로고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어쨌건 뭐 좀 여기다 이제 좀 팩트라든가 우리 그걸 집어넣을 거예요. 뭐 인사를 넣으셔도 되는데 유용한 정보를 넣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테두리 보이세요? 테두리? 이 기사를 메일 리스트만 보이세요? 어떤 거죠? 아, 공유가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됐나요? 지금 메일 리스트만 보신다고 그게 안 보이세요, 지금요? 네. 자, 지금 모닝브로 안 보이세요? 그러시면은 어, 안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공유가 안 된 거래 가지고 자,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네. 네. 아, 네. IT가 참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가지고 네. 자, 그러면 다시 네. 모닝브루 모닝 모닝브루 모닝브루 했고 그 다음에 자, 요건데 요게 지금 자, 일단 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요? 자, 지금 보이시면 7번 주세요. 모닝브루 제 이메일 저 안에 들어온 거 보이시면 7번 주세요. 아,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다 7번 주세요. 지금 확실하게 보이시면 7번. 모닝브루 보이시면 7번 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테두리선 보이세요? 테두리선? 요게 이제 기사 하나하나의 기사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선 있죠, 지금요? 이렇게 테두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닝브루 분야가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분야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 기사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자, 이렇게 네, 기사 제목은 검은색으로 크고 이미지가 있고 또 기사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다 보셨죠? 그럼 이제 우리도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요. 기사마다. 그러면은 자, 기사마다 한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일단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요. 그래서 여기 슬러시 하세요. 슬러시 한 다음에 여기다 섹션. 네, 섹션을 누르세요. 섹션을 누르세요. 자, 누르면은 자, 어떻게 되죠? 뭐 하나 생겼죠? 자, 생겼죠? 그럼 이제 요 안에다가 일단 기사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자, 기사 첫 번째 기사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사를 자, 진짜 기사를 안 넣으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기사를 넣을게요. 이렇게요. 자, 기사가 들어갔죠? 네. 아, 렉 걸리셨으면 약간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요. 자, 들어갔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건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치면은, 그럼 이렇게 여기서 뭐가 또 메뉴가 떠요. 네. 메뉴가 뜨면은, 자, 여기서 이제 헤딩이기 때문에 H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요게 앞이 H1이 제일 큰 거예요. 뒤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한번 H2 정도, H2 정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커졌죠? 자, 커졌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지만,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섹션을 누르고 그 안에다 컨텐츠를 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왼쪽. 자, 왼쪽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시고, 여기 6개짜리 점점점점점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고, 여기서 세 번째, 비주얼 세팅을 누르세요. 비주얼 세팅. 네, 비주얼 세팅을 누르세요. 비주얼 세팅을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딱 두 개가 나오는데, 스페이싱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 자간을, 이렇게 그 자간 그 넓이, 이런 거를 조정해 주는 거고, 요 보더, 이거를 클릭하세요. 보더를 클릭하면은, 요게 지금 요렇게 섹션을 만들었었죠? 섹션의 그 구성, 모서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원형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큰 숫자를 넣을수록 아주 동그래지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한 10 정도 넣어보세요. 10. 보도를 한 10 정도 넣어보시고, thickness는 요거 이렇게 두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thickness는 두께는 한 1 정도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컬러를 그냥 맨 앞에 있는 거, 뭐 검은색으로 하셔도 되고 회색으로 하셔도 되는데, 한번 검은색으로 하세요. 검은색. 자, 검은색으로 한번, 자,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게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10 정도 하니까 이렇게 모서리가 모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6개짜리 점이 딱 있고, 비주얼 세팅에 가셔가지고, 보더를, 위에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만드는 거는 10 정도 하시고, thickness는 1 정도 해보시고, 색깔은 그냥 검은색 하셔도 되고, 만약에 뭐 자유롭게 대표님 어떻게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한번 제가 회색 할까요? 회색으로 딱 하게 되면, 네, 회색으로 변했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다 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여기까지. 네. 자, 섹션 누르고 그 안에 컨텐츠 넣고, 그 다음에 뭐 제목은 좀 크게 해보시고, 그리고 저 여기 옆에 6개짜리 누르시고 네, 보더 해가지고 보더는 10. 그 다음에 요 두께, 요 두께는 한 1 정도 하신 다음에, 색깔은 뭐 검은색, 뭐 빨간색, 뭐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해 보시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래 가지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진행할게요. 어차피 해보시는 거니까. 다시 여기, 자, 6개짜리 점을 넣으시고, 비주얼 세팅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스페이싱은 약간 지금 너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너무 커피가 이렇게 막 딱 붙어 있죠. 이거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 5 정도 해볼까요? 5. 그 다음에 아우터 스페이싱도 둘 다 한번 5 정도로 해가지고, 자, 변화를 볼게요. 딱 하니까 약간 이렇게 지금 확 붙었던 거에서 이렇게 여유가 좀 생겼죠? 네, 여유, 공간, 스페이싱,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네, 네, 그냥 기사가 된 거죠, 이렇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어디까지 해보시면 되냐면, 여기 전문보기 있죠, 전문보기. 네, 전문보기를 이렇게 딱 드래그 하면은 또 여기 메뉴가 생기죠. 메뉴가 생기는데, 우리가 뭐를 줘야 돼요? 링크. 네, 링크를 줘야 되죠?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대표님 컨텐츠에서, 자, 컨텐츠에서, 여기 링크 있죠, 링크. 네, 링크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가,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링크를 딱 누르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딱, 자, 링크를 네, 링크를 넣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짜자자잔 해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요게 지금, 네, 링크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링크가 나오죠? 네, 링크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반복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해보시는데 일단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럼 맨 앞부분, 기사 앞부분에다가 다시 갈게요. 기사 앞부분에다가 그 좀 그걸 넣고 싶어요. 재밌는 사실 아까 그걸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들고 섹션 안에다가 자, 챗 GPT로 아까 가가지고 자, 재밌는 자, 챗 GPT에 가가지고 자, 흥미로운 사실 만들기 자, 그거를 자, 흥미로운 사실 만들기 GPT로 자, 만들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흥미로운 사실 자, 멘토 자, 요것도 형식상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 멘토가 나왔죠? 그럼 이건 이제 재미있는 팩트 전문가로 광범위한 주제를 쉽게 소화할 수 있어 합니다. 그럼 이걸 딱 클릭하세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딱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 원하는 주제 뭐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죠. 커피 관련해서 저 커피 이렇게 치면 됩니다. 커피를 딱 치면은 그러면 자, 커피의 기원이 나오죠. 그래서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전설에 따르면 염소를 키우던 목동 칼디가 자신의 염소들이 어떤 나무 열매를 먹고 흥분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열매가 바로 네, 열매였습니다. 커피 열매였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네. 괜찮고 그럼 저는 이제 뭐 요게 커피의 기원이 좀 재밌기 때문에 이제 커피의 기원인데 요게 약간 좀 예쁘게 하고 싶어요. 예쁘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위에 텍스트를 읽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문장 앞에 넣어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게 이모티콘을 뭐 또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할 때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 텍스트를 읽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문장 앞에 넣어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피의 기원, 커피 앞에 커피잔 제대로 나왔죠. 이렇게요. 그리고 세계 2위니까 뭐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그냥 한 번 이슈에 뭐 하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올게요. 자, 커피의 기원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아주 재밌게 맨 앞에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의 기원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자, 여기 점 6개짜리를 누르고 자, 비주얼 세팅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자, 보더가 아까 10 정도 있었죠. 10. 그 다음에 자, 하고 아까 회색으로 했었죠. 네, 그 회색으로 한번 똑같이 해보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네, 재밌는 사실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 같은 게 너무 붙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비주얼 세팅에 가셔가지고 스페이싱에서 뭐 둘 다 한 뭐 5, 한 10 해볼까요? 한번 10?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 10 해볼게요. 10, 또 10.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여유가 많이 생겼죠.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라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자, 볼까요? 흥미로운 사실 멘토가 네네 여기다 주제를 넣으시면은 어떤 주제가 됐던지 간에 그 주제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바이럴이 잘 되는 그런 좀 세계적인 그 뉴스레터에서 맨 앞부분에 이런 걸 주거든요. 자, 요게 있고 또 다른 거 한번 할까요? 퀴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요렇게 재밌는 그런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사 그 다음 두 번째 하고 싶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섹션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기사 또 세 번째 기사 그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정도에 좀 이렇게 퀴즈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GPT가 어떤 게 있냐면 흥미로운 퀴즈 마스터 GPT가 있죠. 그래서 그럼 다시 자, 다시 요 GPT에서
자, 흥미로운 퀴즈. 자, 마스터. 아, 요거는 프롬프트가 아니고 그냥 여기 가서 GPT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네, 링크 복사해가지고 자, 복사해서 자, 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퀴즈를 만들어 즉각적인 답변으로 학습을 향상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퀴즈를 즐기서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보시면은 자, 대표님의 이제 주제권에 관련해서 퀴즈 테마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커피. 자, 커피죠. 그러면 커피라고 딱 하고 그 다음에 퀴즈 형식 여기 보시면 선택하신 테마와 함께 선호하는 퀴즈 형식 객관식, 참, 거짓, 빈칸 채우기, 개방형, 뭐 혼합형 그런데 그냥 객관식 네, 객관식 정도 할게요. 네, 대표님 주제에 따라서 뭐 혼합형 하셔도 돼요.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질문 수는 뭐 한 개 정도 하면 되죠. 한 개. 그리고 난이도는 쉬움, 중간,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어려움 할게요. 어려움. 네, 어려운 퀴즈를 푸는 즐거움을 드려야죠. 그러면은 자, 커피 관련해서 객관식이고 이제 한 가지인데 어려운 거. 와, 진짜 어려운 건 하는데요. 네. 커피의 품질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커핑에서 평가된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향, 맛, 점도, 산도. 대표님 혹시 아세요? 자, 대표님들 어떤 거죠? 중요한 지표가 아닌 것. 자, A 향, 2번 맛, 3번 점도, 4번 산도. 자, 뭘까요? 그럼 대표님 한번 맞춰보세요. 점도인가요? 점도. 아, C번인가요? 좋습니다. 그럼 C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정답은 두두두두두두 C번! C번! 아, 정답 C번입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그럼 이제 요 질문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모티콘 한번 넣어보죠. 앞에다가. 그러면은 질문 앞에 적절한 이모티콘을 넣어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모티콘을 넣겠죠? 좀 이렇게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니까 자, 이모티콘을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거 또 커피네요. 또 커피인데 지금 위에도 똑같은 커피였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네, 다시 해볼게요. 딴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커피 향 커피 향을 그냥 막 표현한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모티콘으로 바꿔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커피 말고 커피 향을 표현하는. 네. 자, 바꿔줄까요? 자, 커피 향을 한번 표현해보는. 네, 당연히 가능하대요. 와, 인공지능은 다르죠, 뭔가. 근데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네요. 네, 그냥 쓰겠습니다. 네,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네, 갖고 와가지고, 네, 갖고 와서 자, 다시 가가지고, 자, 여기다 섹션 또 만들고, 자, 섹션 만드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섹션 만들고 이 안에다가 자,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은 그 다음 섹션을 또 만들게요. 네, 그 다음 섹션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섹션 만들어가지고 네, 정답은 좀 별도로 좀 약간 띄고 넣어야 되죠. 네, 곧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 정답이 자, 여기 위에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C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까지 이렇게 충실한 네, 이렇게 설명까지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네,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기사에 제목이 있고 여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한 칸 띄고 다시 섹션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그냥 슬러시만 하시고 이미지를 딱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만드셔도 되는데 갖고 계신 이미지를 그냥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제가 미리 만들었던 그런 이미지가 자, png 이미지 이렇게 만들면 딱 만들면 네, 저 아주 전문적인 정말 뉴스레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일단 반복을 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자, 다시 정리하면, 자, 맨 앞에다가 로고 이미지 넣으시고, 발행일이라던가, 또 누가 제공하는지, 대표님의 브랜드,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 기사 3개를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기사 하나, 또 기사 둘, 기사 3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질문 같은 거, 퀴즈, 요런 거 하나 이렇게 일단 넣으시고, 여기까지 네, 네, 저 여기다 다시 누르셔가지고, 자, 누르시면 나오죠. 그럼 이제 요 경우에도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예쁘게 동그라미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누르셔가지고, 비주얼 세팅 가셔가지고, 보도를 뭐 한 10, 그 다음에 여기 굵기는 뭐 1,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자유롭게, 저는 회색으로 했으니까 회색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회색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다시 비주얼 세팅 가셔가지고 이번에 스페이싱에 가셔서 좀 뭐 이렇게 넉넉하게 10, 그 다음 밑에 아우터 스페이싱도 10.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유 6월 1일 판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네, 놔두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한번 여기 맨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프리뷰 있죠.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를 자, 이렇게 누르면은 자,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웹 버전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네, 아, 네, 훌륭하죠. 네, 네, 데스크탑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아, 요거 모바일 같은데요, 지금. 네, 요게 뭐, 네, 아, 요게 데스크탑이죠. 데스-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세이브 템플릿 있어요. 세이브 템플릿을 누르셔가지고, 자, 그러면 헬스 브루 뉴스레터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자, 세이브 앤 뷰 템플릿 그러면 이렇게 세이브가 되고, 세이브 앤 컨티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계속 쓰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중이니까, 네, 두 번째 거 자, 누르면 이미 이제 템플릿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템플릿을 사용할까 아니면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할까 그랬을 때 템플릿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만 바꾸시고 날짜만 바꾸시고 요 내용들만 딱딱 바꾸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해진 그런 아주 훌륭한 네, 그런 뉴스레터를 네,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다 하고 계시죠? 혹시 어려운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지금 제가 최대한 정말 단순하게 쉽게 일단 설명을 드려봤는데, 나는 그럼 이제 이해가 된다. 내가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해된다. 10번 주세요. 10번. 자, 지금까지 만드는 방법 이해됐다 그러시면 10번 주세요. 네, 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들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첫 번째 그런 발행 있죠? 네, 그런 발행을 한번 요 컨텐츠만 한번 다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이제 한번 만들어 오시는 게 숙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비하이브 사용 방법, 자, 비하이브 사용 방법을 가장 이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그런 컨텐츠 작성 방법을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뉴스레터용 로고 크리에이터는 뭐냐면은, 자, 요 크리에이터가 뭐냐면은요. 자, 요거는 그 비하이브인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비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이렇게 벌집 모양의 그런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하이브 앞으로 가볼까요? 비하이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벌집 모양을 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텍스트 없이 자, 요런 이제 로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로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그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디로 갔나요? 로고. 아, 네. 제가 해놓고 제가 지금 또 갑자기 막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로고 크리에이터. 그러면 자, 로고 크리에이터에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로고를 제작해 주세요. 이제 그랬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대표님만의 고유의 그런 로고 아이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실 때 뉴스레터를 비하이브라는 뉴스레터를 만드시는 게 비하이브예요. 모닝브루는 그냥 그 모닝브루 브랜드 이름이고요. 네, 다시요. 뉴스레터를 만드시는 솔루션이 비하이브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뉴스레터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희 헬스브루라고 그랬죠? 헬스브루. 그 다음에 뉴스레터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뉴스레터 주제는 뭐 건강. 그 다음 선호하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빨간색, 정렬의 빨간색. 아니, 방간색은 뭐예요? 네, 빨간색.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라던가 그런 스타일 같은 걸 원하시네요. 그러면은 미니멀리즘.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미니멀리즘. 대표님들 한번 모던도 괜찮고 클래식도 괜찮고 다양하게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특별히 요게 중요한데 특별히 로고에 포함시키고 싶은 이미지나 아이콘이 있나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 아이콘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번째 타겟 그런 주요 독자는 누구냐면 그냥 성인 남녀.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자, 요 바탕으로 해가지고 로고 디자인인데 이름은 헬스브로고 뭐 정리 딱 하는 것 같고 아, 여기서 제가 그 화면 비율을 안 말했네요. 화면 비율. 네, 화면 비율을 그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를 만들고 있는데 네, 뭐 플러스 뭐 한 것 같은데요. 네, 요건 이제 이렇게 로고를 만든 것 같고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콘 이미지만 생성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 비율은 네, 정사각형이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사각형 화면 비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 그 분위기는 알았고 저는 지금 요 딱 이미지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 이미지만 생성, 정사각형 화면 비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두두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네, 저만의 지금 한번 아, 네.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저만의 헬스 브루 네, 아이콘 이미지 마음에 듭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든 과정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지금 요거는 자, 뉴스레터는 PC 핸드폰인데 나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뉴스레터 자체가 이 플랫폼에서요. 자, 이 아이콘 나름 잘 만들어진 것 같다. 7번 주세요. 자, 공감하시면 아, 저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헬스브루
요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 아이콘이 캔바나 이런 데서 없겠죠, 지금요. 그쵸? 요건 이제 저만의 고유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도 대표님만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이제 만드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정리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다시,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비하이브를 이제 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 대표님들이 좀 이렇게 한번 그 다짐을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시간에 뉴스레터 시리즈를 이렇게 자동으로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모집을 위해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서 다 할 텐데 좀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네, 다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케팅에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구독자를 모으는 랜딩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9시에 시작해가지고 2시간은 무조건 넘기고 네, 무조건 넘길 것 같고, 잘못하면 이제 뭐 밤샐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좀 이렇게 복잡하고 약간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한 번은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로 몰아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꼭 해오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그 메일침프도 네, 무료 회원 꼭 가입을 해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컨텐츠도 오늘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그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좀 자동으로 한 뭐 3일이 됐건 5일이 됐건 간에 좀 미리 뉴스레터 주제 같은 거를 좀 여러 가지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오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